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즘 뉴스에서 비트코인이 10만 달러를 넘나들고 있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왜 갑자기 떨어지고 있을까요? 사실 암호화폐 가격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세계 경제 상황과 훨씬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미국 금리, 중국과의 무역 관계, 은행 시스템의 안정성, 이런 것들이 모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가격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오늘은 차트 분석보다는 왜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초점을 맞춰서 설명해 드릴게요. 경제 뉴스와 암호화폐를 연결해서 보는 방법, 이렇게 한번 알려드릴 테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먼저 현재 상황부터 쉽게 설명드릴게요. 비트코인이 10월 초 12만 6천 달러까지 올랐다가 지금 10만 6천 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약 15% 하락한 거죠. 이더리움도 비슷해요. 4,700달러에서 3,800달러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일어났을까요? 첫 번째 원인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 때문인데요. 중국과의 무역 전쟁이 다시 격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어요. 무역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로 중국 경제가 어려워지고요. 두 번째로 글로벌 경제 성장률이 떨어집니다. 세 번째로 투자자들이 위험한 투자를 피하게 됩니다. 암호화폐는 아직 위험한 투자 카테고리에 속해서 이런 불안감이 커지면 사람들이 팔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원인은 미국 은행 시스템 우려인데요. 뉴욕 커뮤니티 방코프, NYCB 같은 지역 은행들에서 신용 문제가 불거지고 있어요. 혹시 2008년 금융위기 같은 일이 또 일어나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생기는 거죠. 은행이 불안해지면 사람들이 돈을 빼려고 해요. 주식이나 암호화폐 같은 투자도 정리하게 되고요. 세 번째 원인은 레버리지 정산입니다. 레버리지라는 게 있어요. 쉽게 말하면 빌린 돈으로 투자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 100만 원이 있는데 은행에서 900만 원 더 빌려서 1000만 원으로 비트코인을 사는 거죠. 가격이 오르면 수익이 10배가 되지만 떨어지면 손실도 10배가 돼요. 최근에 19조 원 규모의 레버리지 포지션이 강제로 청산이 됐습니다. 빌린 돈으로 투자한 사람들이 손실이 커지자 강제로 팔려나간 거죠. 이게 가격 하락을 더욱 가속화시켰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셨다면 추가적으로 거시경제적으로 핵심적인 것들을 좀 살펴보셔야 되는데, 미국에는 연방준비제도, 보통 연준이라고 하죠. 연준의 역할을 한번 보셔야 되는데요. 한국의 한국은행 같은 곳이에요. 미국의 금리를 결정하는 곳이죠. 금리가 암호화폐에 왜 중요한가? 요거를 보면 금리가 높으면 은행 예금이나 국채 이자가 높아져요. 굳이 위험한 암호화폐에 투자할 이유가 줄어드는 거죠. 금리가 낮으면 은행에 맡겨둬도 이자가 별로예요. 더 높은 수익을 찾아서 주식 또는 암호화폐로 돈이 몰리는 경향을 보입니다. 현재 지금 상황 같은 경우는 연준이 올해 금리를 두 번 더 내릴 계획이라고 했어요. 이건 암호화폐에게는 매우 좋은 소식입니다. 호재죠. 그리고 달러도 한번 보셔야 되는데 달러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달러가 강해지면 다른 모든 투자가 약해져요. 왜냐하면 전 세계 투자자들이 안전한 달러를 사려고 하거든요. 최근 달러 지수가 104까지 올랐는데 이게 암호화폐에는 역풍이 되고 있어요. 달러가 너무 매력적이라 굳이 변동성 큰 암호화폐를 살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기관 투자자들의 움직임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ETF라는 게 있어요. 상장 지수 펀드라는 건데 쉽게 말하면 주식처럼 사고 팔 수 있는 비트코인 상품이에요. 올해 1월부터 비트코인 ETF에 180억 달러, 한화로 약 24조 원이 들어왔어요. 이게 비트코인 가격을 밀어올린 주요 원인 중 하나였거든요. 그런데 최근에는
10월 17일 하루에만 7억 5천만 달러가 빠져나갔어요. 기관들도 단기적으로는 조심스러운 모드에 들어간 거죠. 그리고 또 보셔야 되는 게 스테이블 코인의 의미입니다. 스테이블 코인, USDT, 테더, USDC, 이건 USD 코인이라고 하죠. 요거는 1달러의 가치, 달러의 가치를 유지하는 암호화폐입니다. 지금 스테이블 코인 공급량이 2,900억 달러로 3분기에만 16%가 증가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옆에서 지켜보는 자금이 엄청나다는 겁니다. 마치 축구 경기에서 벤치에 앉아있던 선수들이 어, 앉아있는 선수들이 많다는 뜻이에요. 기회가 오면 언제든지 경기에 뛰어들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초보자들이 시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장 심리를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투자에서 심리가 정말 중요해요. 공포와 탐욕 지수라는 게 있는데 지금 22점을 나타내고 있어요. 22점은 이제 100점이 극도의 탐욕이고 그리드라고 하죠. 그리고 0점이 극도의 공포거든요. 0에 가까우니 극도의 공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모든 사람들이 무서워할 때가 오히려 기회인 경우가 많아요. 워렌 버핏이 이제 남들이 탐욕스러워할 때 공포스러워하고 남들이 공포스러워할 때 탐욕스러워하라 라고 한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비트코인을 디지털 금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경제가 불안할 때 사람들이 금을 사는 것처럼 암호화폐 세계에서는 비트코인을 사는 거예요. 이더리움은 디지털 석유 같은 역할이에요. 블록체인 세상에서 돌아가는 여러 서비스들의 연료 역할을 하거든요. 둘의 관계가 있습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관계는 보통 비트코인이 먼저 움직이고 이더리움이 따라가는 패턴이 많아요. 상관관계가 84%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또 보셔야 할 게 있습니다. 도미넌스라는 게 있는데요. 도미넌스는 시장 점유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비트코인 도미넌스 여기 있는데 현재는 지금 59.45%로 확인이 되네요. 이제 전체 암호화폐 시장에서 비트코인이 차지하는 비율을 뜻하고요. 비트 도미넌스가 떨어지면 다른 암호화폐들이 더 많이 오르기 시작해요. 알트코인이라고 하죠. 이제 역사적으로 4분기에는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떨어지면서 알트코인 시즌이 오는 경우가 많았어요. 마치 비트코인이 길을 닦아주면 다른 코인들이 그 길을 따라 올라가는 거죠. 4분기가 또 특별한 경우가 많습니다. 역사적인 패턴을 보면요. 4분기에는 역사적으로 비트코인이 4분기에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2020년 4분기 168% 상승, 21년도에는 4분기에 69% 상승했고요. 평균적으로는 79%가 상승을 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면 연말 보너스 시즌이 또 있고요. 이때는 사람들의 자금이 여유가 생기겠죠. 기관들의 회계 연도 마감이 있죠. 포트폴리오 조정이 좀 일어납니다. 그리고 세금 정리, 손실을 실현을 하고 새로운 투자를 시작하게 됩니다. 올해는 어떨까요? 주요 변수들을 몇 개 살펴보죠. 긍정적 요인들은 연준의 금리 인하가 있고요. 12월에 한 번 더 내린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게 이제 선반영이 되어 있다고 다들 보고 있고요. 비트코인 반감기 효과. 요거는 4월에 반감기가 한 번 있었는데 보통 6에서 12개월 후에 큰 상승이 옵니다. 기관 자금이 또 있죠. ETF를 통한 기관 자금이 여전히 많습니다. 정치적 요인이 또 있고요. 트럼프가 당선이 됐죠.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암호화폐 친화적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위험 요인들 또한 있는데요. 미중 갈등이 조금 완화되었다고 하긴 하나 다시 불거질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중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긴장 상태도 지속되고 있죠.
경기 침체 우려도 또 있습니다. 미국 경제가 예상보다 빨리 둔화될 수도 있다고는 하는데 우선 이번 주 목요일, 다음 주 목요일 23일에 CPI가 발표가 됩니다. 한번 보고 방향성이 결정이 될 것 같고요. 규제 리스크, 새로운 규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현재 미국 정부가 셧다운 중이다 보니 아직 구체적인 무언가가 나오진 않았지만 주의는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리하자면 이겁니다. 지금의 하락은 거시경제적 불안감이 주요 원인이에요. 하지만 4분기 역사적 패턴, 연준의 금리 인하 정책, 기간 자금의 대기를 고려할 때 중장기적으로는 기회가 될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경제 뉴스를 꾸준히 관심 있게 보시고 절대 급하게 투자하지 마세요. 시장은 늘 변동성이 있고 기회는 옵니다. 초보자분들은 소액으로 시작해서 경험을 쌓아가지고 무엇보다 여유 있는 돈으로만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중요한 경제 뉴스와 암호화폐 분석을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다음 주에 더 쉽고 유용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